누가 지금 진짜 돈이 되는 트로트 스타일까? 화려한 무대 뒤에서 조용히 수백억 자산을 쌓은 사람, 한 곡으로 평생 수익을 버는 이도 있고 자기 회사를 직접 경영하며 매년 2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스타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인기 순위가 아니라 실제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현재 가장 부유한 트로트 남자 가수 톱 10을 공개합니다. 단순한 소득이 아닌 재산 구조와 전략을 통해 누가 진짜 금융 제국을 가진 사람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위치 10. 진성. 느리지만 단단하게 대기만성의 자산 모델. 그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눈에 띄는 화려한 CF도 수천 명이 몰려드는 스타디움 콘서트도 없습니다. 하지만 트로트계의 진짜 오래가는 부자, 그 이름은 진성입니다. 한 곡으로 시작된 그의 재정적 반전. 안동역에서는 단지 인기곡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지속 수익 자산입니다. 이 곡 하나로 벌어들이는 저작권료는 매달 수백만 원대에 이르며 그는 지금도 방송과 행사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꾸준한 수익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행사 출연료는 베테랑 아티스트 중 최고 수준인 약 2천만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그는 750평 규모의 밭과 천점 200평이 넘는 농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유형 자산 포트폴리오의 핵심입니다. 최근 농지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이 부동산 자산만으로도 최소 2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 모든 수익과 자산을 합산했을 때 진성의 현재 추정 순자산은 약 50억 원에서 80억 원 사이. 이 수치는 그가 걷는 속도는 느리지만 방향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진성은 트로트 산업에서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폭발 대신 축적을 선택한 사람. 그는 팬덤이 폭발하던 미스터 트롯 세대와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더디지만 훨씬 오래가는 길을. 그의 자산 구조는 말해줍니다. 진정한 부자란 하루의 히트보다 수십 년을 바라보고 설계된 인생에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날 수많은 신세대 스타들이 빠르게 뜨고 빠르게 꺼지는 사이 진성은 여전히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위치 9. 안성훈. 5억 원 상금에서 시작된 인생 재정 설계. 무대 위에서 불렀던 그날의 마지막 노래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안성훈, 미스터 트롯 2의 최종 우승자. 우승과 함께 받은 5억 원 상금. 그 금액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삶의 설계 자본이자 첫 번째 자산이었습니다. 그는 수상 직후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집을 사드리고 싶다. 자산 운용의 첫 시작이 가족이라는 점은 그의 가치관과 브랜드 이미지를 동시에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충성도 높은 팬덤의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그는 방송, 행사, CF 등에서 빠르게 활동 방향을 넓히고 있습니다. 하루 2~3개씩 잡히는 지역 행사, 주요 예능 출연, 트로트 중심의 브랜드 광고 계약까지 이 모든 활동을 기반으로 현재 그의 예상 연소득은 약 1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아직은 저작권 수입이나 대규모 자산은 없지만 그는 자산 축적의 초기 단계에서 강력한 시드머니 마이웍 상금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업계 전문가들은 그의 현재 추정 순자산을 약 7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로 평가합니다. 이는 신인 가수로서는 극히 이례적이고 놀라운 수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가 그 자산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어떻게 불려나갈지를 이미 고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의 브랜드는 효자, 성실, 정직함이라는 키워드로 포지셔닝 되어 있고 이는 향후 더 큰 광고 가치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입니다. 오디션이라는 단 한 번의 기회, 그리고 팬들에게 받은 한 번의 선택. 그 선택은 그를 무명에서 부자로 바꿨고 이제는 부자가 어떻게 진짜 자산가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여정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안성훈의 자산 여정은 지금 막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위치 8. 손태진. 클래식에서 트로트까지 자산의 품격을 바꾸다. 그는 처음부터 트로트 가수는 아니었습니다. 성악을 전공한 클래식 전공자 손태진. 그리고 이제는 불타는 트롯맨의 초대 우승자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상금은 무려 6억 원, 세후 실수령으로 약 4억 원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 금액은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한 번의 오디션이 인생 전체의 자본 구조를 바꿔버린 클래식한 재정적 반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손태진은 이 상금을 단기적 소비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톱7 멤버들에게 여행을 선물하고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담이 아닙니다. 그는 브랜드 이미지라는 무형 자산을 상금보다 더 큰 규모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현재 그는 방송, 콘서트, 행사 등 톱7 멤버로서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CF 계약도 늘어나고 있고 그의 방송 출연료와 행사비는 신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까지 추정되는 순자산은 약 10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 이 수치는 당위 성과이자 앞으로 자산 운용 능력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그는 오디션 대박형 모델의 전형입니다. 상금을 기반으로 팬덤과 명성을 수익화하고 그것을 다시 사회적 신뢰로 바꾸는 구조. 재테크의 정석은 아닐지 몰라도 브랜드의 시대에서는 매우 유효한 전략입니다. 그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건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설계하는 것. 당위 인기와 오디션의 여운이 사라질 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손태진은 그 물음에 신뢰와 품격이라는 답을 준비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그의 자산은 숫자보다 이미지, 수익보다 전략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클래식을 넘어 트로트를 선택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위치 7, 김호중, 영광의 정점과 추락의 끝, 자산 그래프의 진실. 한때 그는 트로트계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트바로티라는 별명으로 폭발적인 팬덤과 함께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가졌던 남자 김호중. 그의 공연 출연료는 회당 약 4천만 원, 앨범 판매량은 수십만 장을 넘겼고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는 한 해 매출만 18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지표는 그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익 높은 트로트 가수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러나 그의 자산 그래프는 아름다운 곡선이 아니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논란, 그 한 번의 사건이 그의 모든 수입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광고는 전면 취소되고 방송 출연은 중단되었으며 팬덤은 분열됐습니다. 무엇보다 큰 충격은 그의 소속사가 지급한 약 115억 원의 선수금이 리스크로 전환되었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부채를 떠안았고 그는 개인 수입뿐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자체에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그의 현재 순자산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축소되어 약 30억 원에서 4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수치조차도 팬덤의 잔존력과 소속사의 생존 여부에 따라 더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의 자산 모델은 고위험 고수익형. 한때는 누구보다 빠르게 부를 쌓았지만 그 속도만큼 리스크도 극단적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평판 리스크가 얼마나 강력한 자산 파괴 요소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호중은 저작권, 기획사 지분, 투자 등 자산을 소유하는 구조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활동에 따른 직접 수입에 의존했고 그 수입이 끊기는 순간 자산도 함께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수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으며 음악적 능력 또한 건재합니다. 자산의 위기는 오히려 재정적 재설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바꾸며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의 다음 10년 자산 곡선을 결정할 것입니다. 위치 쓱, 영탁. 무대 위에서만 벌지 않는다. 자작곡 수익의 힘. 트로트계에는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사람과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탁은 그 둘을 모두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는 단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 부를 축적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곡으로도 다른 사람을 위해 만든 곡으로도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가 작곡한 찐이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는 단순한 히트곡이 아닙니다. 그 곡들은 매달 저작권 수익 수백만 원을 창출하는 자동 수익 자산입니다. 공연은 하루면 끝나지만 곡은 수십 년 동안 돈을 벌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영탁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 모델입니다. 그의 행사비는 약 3,500만 원에서 3,800만 원 사이, 김호중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그는 방송, 광고, 예능에서도 꾸준한 수입을 확보하고 있으며 CF 출연료는 계약당 수억 원에 이릅니다. 그는 최근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에서도 법적 승리를 거두며 자신의 이름을 상업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브랜드를 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현재 그의 예상 순자산은 약 50억 원에서 7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기적 인기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음악으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브랜드를 확장하며 브랜드로 다시 무대를 지배합니다. 영탁의 자산 모델은 아티스트 프로듀서형, 즉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콘텐츠 생산자이자 권리자입니다. 그는 보여줍니다. 공연은 언젠가 멈추지만 저작권은 멈추지 않는다는 걸. 지금 이 순간도
그의 노래는 어딘가에서 재생되고 있고 그는 그 재생 속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위치 5. 장민호. 무명 끝에 빛난 재테크의 철학자. 그는 오랫동안 무명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때로는 잔인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그는 돈의 속성을 이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민호. 트로트계의 신사라 불리는 그는 수입이 생기기 전부터 돈을 다루는 법을 먼저 배운 사람입니다. 미스터 트롯을 통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후 그는 단순한 소비가 아닌 보존과 투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의 행사비는 약 1,500만 원, 방송 출연은 고정 MC 패널 등 장기적 수입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그의 투자 철학입니다. 그는 주식이나 부동산 대신 채권, 청약, 정기예금과 같은 안정형 자산에 집중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잃지 않는 돈이 가장 빠른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인의 재무 모델뿐 아니라 동료들에게도 재정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는 나태주 등 후배들에게 초기 자본을 지원하고 재무 계획을 도와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그를 단순한 가수에서 재정 멘토로까지 확장시켰습니다. 현재 그의 순자산은 약 60억 원에서 80억 원 사이로 추정되며 그 자산은 대부분 매우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예인이 높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과도한 투자로 자산을 잃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그는 보여줍니다. 수입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수입을 어떻게 보관하고 불릴 수 있느냐는 것. 그리고 가장 강력한 자산은 사치품이 아니라 복리로 성장하는 자본 원칙이라는 것. 장민호는 신중한 투자자형 자산가입니다. 그는 오늘도 재무제표를 보며 말할 겁니다. 재산은 인생처럼 길게 보고 설계해야 한다. 위치 4. 이찬원. 노래하는 방송인 자산의 다변화를 완성하다. 트로트계에서 노래보다 더 안정적인 수익이 있다면 그건 방송입니다. 이찬원은 그 누구보다도 이 공식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는 미스터 트롯으로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은 이후 단순한 가수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능과 음악, MC와 라디오를 넘나들며 자신의 존재 자체를 애로 하나의 플랫폼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그의 행사 출연료는 약 2,000회에 8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그가 한 달에 소화하는 행사 수는 최대 30건, 이것만으로도 월 7억 원 이상, 연간 80억 원 가까운 잠재 수입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그가 고정 출연하는 방송의 힘입니다. 그는 현재 주요 예능의 MC이자 고정 패널로 활동하며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아주 드문 수익 구조입니다. 그의 앨범 판매량도 매우 높고 매달 500만 원 이상의 저작권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음원, 팬미팅, 콘서트 등 모든 영역이 조화롭게 수익화되고 있죠. 자산관리 역시 철저합니다. 그는 재정관리를 어머니께 맡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감정적 소비를 차단하고 장기적인 자산 운영을 가능케 합니다. 현재 업계에서 평가하는 그의 순자산은 약 80억 원에서 100억 원 수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자산이 단기간의 유행이 아니라 콘텐츠화된 영향력 위에 구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찬원은 방송계 거물형, 자산 모델의 완성형입니다. 그는 보여줍니다. 가수는 노래로, 방송인은 존재감으로, 그리고 현명한 자는 그 둘을 자산으로 만든다는 걸 이찬원의 재정은 그의 말솜씨만큼이나 명확하고 단단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위치 3. 남진. 시대를 넘어선 자산, 전설의 올드머니.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스타의 영광도, 무대의 기립박수도,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만들어준 자산까지. 남진. 트로트의 역사이자 한국 가요계의 살아있는 상징. 그는 트로트계의 양대 산맥이라는 수식어를 넘어 한 시대의 문화 그 자체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산은 단지 인기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은 1945년 목포에서 최고 세금 납부자였고 대한민국 최초로 자가용과 요트를 소유한 진정한 의미의 금수저 가문이었습니다. 그가 현재 소유한 100년 넘은 본가, 그리고 서울 및 지방의 부동산은 단지 건물이 아니라 역사적 가치가 내재된 장기 보유 자산입니다. 그의 수십 년간의 콘서트, 방송, 음반 활동을 통해 축적된 수익은 추가적인 금융자산을 더했고 이 모든 것이 현재 120억 원에서 150억 원 규모의 순자산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그는 더 이상 벌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브랜드입니다. 그는 광고 없이도 예능 없이도 공연 한 번으로 여전히 수억을 벌 수 있습니다.
그의 자산 축적 방식은 어드메어니 머로, 즉 상속 플러스 장기 보유 플러스 문화 자본의 결합체입니다. 그는 트렌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트렌드 위에 서 있습니다. 남진은 돈을 번 사람이 아니라 부를 유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선택한 방식은 빠르게 돌고 도는 오늘의 연예계와는 다른 속도, 다른 철학입니다. 그는 보여줍니다. 가수의 인기는 사라져도 유산은 남는다는 걸. 그의 자산은 오늘의 무대보다 어제의 가문과 내일의 상징성에 더 의존합니다. 남진은 부동산이 아니라 기억에 투자해왔고 그 기억이 지금 가장 단단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위치 이프, 나오나? 노래하지 않아도 돈이 흐른다. 지적 자산 제국의 황제. 그는 무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무대가 그를 기다립니다. 그가 공연을 열면 관객은 자리를 채우고 표는 단숨에 매진됩니다. 하지만 나훈아의 진짜 수익은 무대 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자산은 음악이 아닌 지적재산 IP에 있습니다. 800곡 이상의 자작곡, 수십 년간 누적된 히트곡들. 그 모든 곡은 매달 저작권 수익 수천만 원을 만들어냅니다. 업계에서는 그의 월 저작권 수익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로 추정합니다. 연간 수익만 계산해도 최소 60억 원. 그리고 이 수치는 그가 무대에 서지 않아도 계속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그의 공연 수익 역시 막대합니다. 1회 공연당 3억 원 이상. 하지만 그는 1년에 많아야 1취미, 그마저도 의미 있는 자리에서만 무대를 엽니다. 무대는 이벤트가 되고 그 이벤트는 브랜드 가치로 전환됩니다. 게다가 그는 이혼 당시 공개된 자료를 통해 약 4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추정되는 현재의 순자산은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사이. 하지만 그 가치는 수치보다 깊습니다. 그는 수익 구조를 넘어서 문화자산 그 자체입니다. 그가 남긴 곡들, 그의 무대, 그의 상징성은 앞으로도 계속 수익을 만들 겁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IP 자산을 보유한 금융 모델 그 자체입니다. 나훈아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대를 뛰어넘는 자산, 시간을 이기는 수익, 그리고 예술을 소유한다는 개념의 힘. 그는 말 그대로 노래하지 않아도 돈이 흐르는 사람입니다. 위치 1, 이명웅. 아티스트를 넘어서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주인. 그는 트로트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그는 스타가 아니라 시스템을 설계한 창조자였습니다. 이명웅, 미스터 트롯 우승 이후 그는 단순한 인기인을 넘어 현대형 자산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23년 그의 공식 연수입은 약 235억 원, 이 중 193억 원은 활동 수익, 그리고 42억 원은 자신이 공동 소유한 기획사 물고기 뮤직에서 받은 배당금입니다. 그는 이 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236억 원, 그의 지분만으로도 118억 원 이상의 자산 가치를 확보한 셈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일간 10만 명을 동원한 스타디움 콘서트, 단 1회 공연 수익이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그는 지방 행사에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희소성과 브랜드를 극대화한 콘서트 중심 전략을 택합니다. 광고 계약 역시 독보적입니다. 계약당 수익은 10억 원 이상, 한 해 총 광고 수익은 40억 원을 넘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앨범은 100만 장 이상 판매되었고 유튜브, 음원 수익 역시 고정 수입을 창출합니다. 이 모든 수익은 단지 일회성이 아닙니다. 그는 소속사, 지분, 공연, 광고, 앨범, 유튜브 등 전방위적 수익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거대한 자산 생태계를 운영 중입니다. 현재 추정 순자산은 250억 원에서 300억 원, 그리고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이명웅은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기획사의 주주이자 자신의 콘텐츠 권리를 일부 보유한 아티스트형 CEO입니다. 그는 모든 수익의 흐름을 타인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의 구조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는 보여줍니다. 팬덤이 콘텐츠를 만들고 콘텐츠가 수익을 만들고 그 수익이 다시 자산을 만든다는 것. 이명웅의 성공은 단순한 인기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건 설계의 결과입니다. 그는 지금 트로트를 넘어 대한민국 연예계 전체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자산 모델이 되었습니다. 트로트의 부는 이제 단 누가 콘텐츠를 소유하고 누가 브랜드를 설계하며 누가 자산을 지배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당신이 생각한 1위와 오늘 보신 1위는 같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과 가장 놀라웠던 순위를 공유해주세요.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